이번 작품의 각색과 연출 그리고 무려 주연까지 맡으신 강혜명 소프라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프라노 강혜명이고요. 이번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의 연출과 각색 그리고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자, 1948 침묵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좀 남다르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제주 4.3 유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족회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 4.3과 여수는 아픔을 나눈 형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작품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 아픔의 공감대 그리고 이 아픔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하는 작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의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1948년 침묵 여수는 최초의 이제 오페라입니다. 이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뭐 의뢰가 들어왔다는 게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기획을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강혜수 대표님과 문정수 기획단장님께서 이 여순 사건을 오페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주연과 그리고 또 작곡 이런 오페라로 제작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뢰가 오셔서 또 같이 제가 그 두 분을 도와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이 3년 전에 초연됐던 그 현장인가 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종산국민학교, 지금 현 중앙초등학교죠. 예, 거기에서 이제 학사 장면이에요. 거기서 벌어졌던 학사 장면인데 바로 김종원,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종원의 아리아, 예, 그 아리아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제가 연기하는 연숙이라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 예, 그 트라우마의 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3년 후에 이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되는 이 1948년 침묵 네. 많은 또 기대를 또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이런 오페라인 만큼 사실에 기반을 하면서도 그 속에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살짝 말씀해주신 연숙이 이야기가 네. 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1948년 침묵은 연숙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여인이 7살 때 이 종산국민학교의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온 가족이 죽는 장면을 스스로 목격하고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여수를 빠져나와서 그 기억을 잊은 듯 살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70주년 기념 관련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TV에서 보고 다시 여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그런 아픔의 과거를 맞닥뜨리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제 70주기에 맞춰서 초연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시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네. 관객분들의 반응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고마움이라고요? 네. 예. 가수로서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여수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주인공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치유받는다는 느낌을 너무너무 강하게 받았던 작품이에요. 또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막 이 중간중간에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박수 쳐주시는 소리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에너지를 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몰입이 됐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몰입과 그때의 그 기억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섰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무대에 올리는 작품인데 네. 그 사이에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내용에 좀 반영이 됐나요? 3년 전에 이제 연숙이라는 인물이 서울에서 여수로 찾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았다면 지금은 그 시기로부터 3년이 흐른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된 그 기쁨을 느끼는 여수 시민과 연숙의 모습을 또 담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추가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또 참 기다리셨을까.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색과 연출, 주연까지 정말 뭐 1인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마
짐작하지 못하는 다른 또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알기로는 제주에서 오신 지 또 얼마 안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공연이 또 있으셨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몸이 도대체 몇 개신지 모르겠어요. 안 힘드십니까? 예, 뭐 사실 지금 제주에서만 있다 온 게 아니고요. 예, 뭐 지금 전주에서도 오페라 준비하고 있고 사실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머리와 마음에 있는데 사실 힘들지 않다면 예,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죠. 네,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여건이고 일정이지만 그래도 음악이 주는 에너지 그리고 특히 또 이 침묵이란 오페라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면서 얻는 에너지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수많은 공연을 해 오시는 와중에 또 특별히 의미 있게 또 이번 공연에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페라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 소프라노 강혜명으로서 오페라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건 좀 오페라니까 좀 다르다 이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음악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음악이 이끌어가는 극의 요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오페라는 종합예술의 정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종합예술, 공연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각 캐스트, 연극 배우까지 이런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깊은 감동으로까지 그 감정선을 연결해 갈 수 있는 저는 제가 오페라 가수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술 중에 과연 이 오페라만큼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한 건 사실 이게 이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는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오페라라는 뭔가 그 극적인 음악적인 요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과연 둘 중에 뭐가 더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편안할까라고 또 생각한다면 어떤 좀 이야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연극의 음악적인 요소가 추가가 된 게 아니라요. 음악적인 요소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연극적인 요소가 추가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또 저희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그냥 말하는 연극적인 대사투로 되는 오페라의 징슈필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오페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만 너는 밥을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화되기도 하잖아요. 네. 모든 말을 다 음정을 붙여서. 네. 근데 저희 오페라는 징슈필의 오페라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편하게 말로 대화하는 건 연극적인 대화로 하고요. 그 심정과 그 상황을 좀 더 극적인 음악적인 힘을 빌려서 극적인 요소를 더 부각시키고 싶을 때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창작 오페라, 처음 보는 오페라지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연극 그 오페라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잖아요. 네. 가실 때 어떤 메시지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오페라의 각색 작업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글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 바로 그 상처라는 상처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거의 비극을 문화예술 장르로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사실 그건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네.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유족분들의 아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걸 잊지 않는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더 지켜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애적인 정신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존중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공연되는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 좋은 무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